차가운 바닷속으로 떠밀려 버린 한 여자. 발버둥을 쳐보지만 그녀의 발목을 잡는 물속의 누군가. 뒤늦게 나타난 한 남자가 애타게 그녀의 이름을 불러보지만 이미 삶을 포기한 듯한 그녀의 알 수 없는 읍조림. 오늘도 어김없이 알람 소리에 겨우 일어나고 버스를 기다리며 아침을 때우며 오늘도 어제와 같은 하루겠거니 하고 생각했던 그녀는 숭옌치. 모태솔로 그녀는 그 순간 핑크빛 기류를 느꼈으나 그건 혼자만의 착각이었는지 근무 시작 시간 전 겨우겨우 회사에 세이프한 그녀를 갈구는 것은 린칭미아오의 잔소리. 사실 그녀와 린칭미아오는 얼마 전 이 회사에 함께 입사한 동기였건만 린칭미아오가 워낙 기존세라 자신도 모르게 주눅이 드는 그녀. 그녀가 다니는 회사는 원작 소설 판권을 사서 영상화하는 IP 관련 회사인데 요즘 실적이 좋지 않다 보니 불똥이 옌치에게까지 튀고 말았는데요. 호되게 혼이 난 그녀는 만회해보고자 지금 읽고 있는 웹소설을 영상화하자는 건의를 하는데 사장님이 제목을 묻자 쭈뼛거리는 그녀. 사장님은 오늘 작정하고 그녀를 탈탈 털기로 마음먹었는지 그 소설의 판권을 따오지 못하면 회사에 돌아올 필요가 없다면서. 옌치는 직접 작가의 집을 찾아갔지만 문전박대를 당하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그녀. 그녀는 부끄러운 제목이지만 최근 꽂혀있는 찬란한 배우도 사랑이 하고 싶다의 등장인물들을 이용한 팬픽까지 쓰고 있었는데요. 다음날 다시 작가 지수의 집으로 찾아간 그녀. 대책 없이 들이댔다간 이번에도 쫓겨날 게 뻔하기에 그녀는 택배 상자에 적힌 지수를 보고는 자신이 그의 여친이라며 당당히 초인종을 눌렀지만 지수는 이번에도 그녀를 쫓아내려다가 하지만 그는 택배만 쏙 받고 그녀의 제안은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으려 하는데요. 결국 어제처럼 또 쫓겨난 그녀는 회사에 뭐라고 말해야 하나 눈앞이 캄캄한데 갑자기 휴대폰에 뜬 소설 찬란한 스타의 업데이트 알림. 스타 커플 위러와 신잉의 달달한 사랑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던 소설 내용은 남주 위러의 예전 짝사랑 상대 순시텐이 등장하면서 어두운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는데요. 골수 해피엔딩 지지자인데다가 자신이 좋아하는 커플이 깨질 것 같아 눈물까지 글썽이는 옌치.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자포자기한 그녀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한참 동안 팬픽을 쓰던 그녀. 고개를 들어보니 뭔가 주변의 풍경이 미묘하게 바뀐 것 같은데요. 눈앞에 나타난 이들의 이름이 팬픽 속 인물들의 이름과 같아 깜놀한 옌치. 그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위로에게 수작을 거는 듯한 순시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옌치는 두 사람에게 다가가 어이를 상실했다는 표정으로 연예계 공인 스타 커플인 위러와 신잉을 모르는 게 말이 되냐며 그녀는 한쪽에 서 있는 신잉을 불렀는데 그녀가 의아해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은 사라져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이번 회차를 개시하겠습니까? 라는 문구. 예를 선택하자 그녀는 현실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녀가 소설 속에서 했던 행동들이 모두 반영된 채로 팬픽이 업데이트되어 있었습니다. 룸메이트 싱싱에게 소설 속에 다녀왔다고 하자 그녀는 헛소리 그만하고 차라리 작가가 되라고 핀잔을 주었고 옌치는 자신이 정말 작가가 된다면 고구마 구간은 다 없애버릴 거라며 다음날도 그녀는 어떻게 하면 지수를 꼬드겨 판권을 받아올 수 있을지 고민 중인데 지수의 담당 편집자이기도 한 룸메이트 싱싱이 전해준 비보.
지수는 3대 막장 요소인 기억상실, 교통사고, 불치병을 죄다 갈아 넣어서 새드 엔딩으로 소설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하여 복장이 터지는 옌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사에서는 실적이 안 좋은 직원들을 감원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와 더욱더 불안해지는 그녀. 또다시 버스 정류장에서 팬픽을 쓰다 소설 속으로 컴백해버린 옌치. 룸메 싱싱에게 들었던 남주의 교통사고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려 하는데요. 그녀는 말도 안 되는 막장 전결을 막기 위해 온몸으로 남주 위로를 구했지만 그 대가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옌치. 바로 그때 이번 회차를 개시하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또 나타났고 스토리 전개를 위해 교통사고 따위를 활용하는 게으른 작가를 욕하며 아니오를 선택한 옌치. 이번에도 교통사고 직전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고 딱 1초 고민한 그녀는 이번에는 멋지게 위로를 구하고 본인도 가벼운 찰가상만 입은 옌치는 결과에 만족하며 메시지 창을 찾는데 현실로 돌아가지 못하니 소설 속에서 출근까지 해야 했던 그녀. 회사는 현실 회사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지만 딱 한 가지 다른 점은 회사에 작가 지수가 나타났다는 점인데요. 그녀가 책상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자 동료가 다가와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녀는 작가 지수가 점점 엉망이 되어가는 이 소설에서 여주 시닝을 흔드는 서브남주라는 사실도 알아냈는데요. 스토리 전개상 서브남주가 메인 커플을 방해할 타이밍이 되자 사장실로 함께 들어간 그녀는 그를 사장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비장의 고백 공격을 선택합니다. 그녀가 시간을 최대한 끌어준 덕분에 메인 커플은 달달한 모습을 서브남주에게 보여줄 수 있었는데요. 그녀는 쐐기를 박을 겸 여주 시닝이 서브남주 지수에게 가지고 있는 일말의 호감마저 없애버릴 생각으로 지수에게 병원에 데려가 달라며 혼신의 연기를 펼친 그녀는 여주 시닝에게도 자신과 지수의 관계를 확실히 각인시켰고 꾀병인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데리고 사무실을 나온 지수는 그녀를 질질 끌고 와 차에 태웠고 꼭 그녀를 의사에게 보이겠다며 병원에 끌려갔다가 자칫하면 팔자에 없는 수술까지 받게 될까 걱정된 그녀. 이 난국을 타개할 계책으로 미인은 아닌 그녀지만 미인계를 한번 써보기로 합니다. 물론 그녀의 미인계 따위는 그에게 통하지 않았고 토할 것 같다고 우겨서 겨우겨우 일단 차 밖으로 나온 옌치. 현실 세계에서의 지수는 소설을 업데이트하려 했지만 아이디가 먹히지 않았고 심지어 자신이 쓰지 않은 내용으로 여러 회차가 올라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그 순간 지수 또한 소설 속으로 들어왔고 처음 겪는 타임슬립인지라 어리둥절한 그에게 옌치의 마음속 소리가 들려옵니다. 익숙한 배경에 익숙한 인물들. 그는 곧 이곳이 자신의 소설 속임을 깨달았고 자신의 의도한 비극적 스토리를 해피엔딩으로 바꾸려는 옌치의 의도도 파악합니다. 아직 소설 속 세계를 파악 중인 그는 조심스레 그녀에게 물어보았는데요. 작가 지수가 소설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그녀가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간다고 하자 답답한 지수는 자신의 타임슬립에 대해서 옌치가 모르는 것 같아 일단 질문을 멈춘 지수는 방해 공작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그녀를 곁에 두고자 비서로 고용해버리는데요. 사장실로 들어온 두 사람은 보이지 않는 지략 대결을 펼치기 시작하는데 그가 왜 비서로서 곁에 있기를 원치 않냐고 하자 그녀는 이번에는 미인계보다 한 수 위라는 새끼를 이용해보려는 옌치는 그녀의 마음속 소리가 다 들리는 지수가 그녀의 얄팍한 수작에 넘어갈 리는 없었고 분을 사귀며 일단 비서직을 수락한 옌치.
后悔把我留在身边才行。 그날부터 지수는 그녀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옌치가 스토리를 해피엔딩으로 돌려놓으려는 시도를 사사건건 방해하는데요. 你为什么要跟着我呀？贪图我美色。 그의 의도를 모르는 옌치는 질척거리는 그를 떼어놓고 싶어서 看不到我就想我，所以控制不住自己，想跟着我呀。 하루 종일 붙어다니니 어느새 소설 속 지수에게 현실 세계의 작가 지수의 험담을 늘어놓게 된 옌치. 那个狗作者才是个没良心的人。 어쩌다 보니 본인의 면전에 대놓고 뒷담화를 하게 된 그녀에게 지수는 다음에 그 작가를 만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고 我拆吃入腹，不吐骨头。 작가 지수의 욕을 하는데 웬일인지 그가 기분 나빠하자 옌치는 의아해하며 我刚才说的都是那个谁，你肯定不会跟他一样，对吧？ 비서가 된 후 24시간 대기조가 된 그녀에게 야근은 일상이 되었는데 그녀 곁에서 잠이 든 지수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眼睫毛是挺长，不凶的时候是挺好看的。 다음날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고 돌아가는데 오토바이에 치일 뻔한 그녀. 你疯了，不看车？ 그녀가 당황한 건 오토바이에 치일 뻔해서가 아니라 그가 그녀를 끌어당겼을 때 느꼈던 감정 때문인데요. 你不会对一个纸片人心动了吧？注定是悲剧。 바로 그때 지수도 옌치도 아닌 누군가가 회차를 마감하여 드디어 현실로 돌아온 두 사람. 几乎跟同人世界一模一样。 현실 세계로 돌아오니 또다시 작가 지수에게 판권을 허락받아야 하는 옌치. 친구들의 조언에 따라 선년의 후판권 작전에 들어갑니다. 我势在必得。 하지만 소설 속 지수에게 심쿵했던 것처럼 현실 지수에게도 마음이 흔들리는 옌치. 美色误人，别你没拿下，他先把自己搭进去了。 함께 술을 마신 밤 지수는 드디어 자신도 소설 속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털어놓는데요. 其实小说世界里的技术就是我。 하지만 만취하여 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고 마는 옌치. 孙元清，你个狗作者！ 어쩔 수 없이 만취한 그녀를 일단 집으로 데려간 지수. 하지만 계속되는 그녀의 땡깡. 한참의 실랑이 끝에 겨우 그녀를 재우고 샤워를 하러 간 지수는 그녀의 술주정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욕실 문이 벌컥 열리며 난입한 옌치. 你出息了，没他出狱。 현실과 소설과 꿈이 마구 뒤섞인 그녀는 럭키 옌치를 외치며 既然是做梦，那我不得上下其手。 점점 꼬여만 가는 옌치의 선년의 후판권 계획. 그녀는 소설 속 최애 커플인 위러와 시닝을 지키고 스스로도 지수와 함께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리뷰로 만나보신 드라마는 전세계 도제 등리 문본수 온 세상이 너희가 헤어지길 기다려입니다. 로맨틱 코미디 장르 드라마로 2023년에 아이치 오리지널 작품으로 방영되었습니다. 현지 평점 사이트 평점은 6.5점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줄거리를 간단히 살펴보면 비관주의자 성향의 소설가인 지수와 낙관주의자인 영화사 직원 송옌치가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은 고등학교 동창이자 과거의 앙숙이었던 관계로 소설 IP 계약권을 두고 재회하면서 점차 서로에게 끌리게 되는 로맨틱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우당탕탕 로맨스를 두 배우가 귀엽고 사랑스럽게 그려낸 드라마가 바로 이 드라마 온 세상이 너희가 헤어지길 기다려인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는 방영 당시 아이치 플랫폼 내에서 준수한 인기 지수를 기록했으며 특히 두 주연 배우의 뛰어난 비주얼과 달콤한 케미스트리로 시청자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힐링 로맨틱 코미디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웹드라마 팬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럼 귀여운 로코를 사랑스럽게 표현해준 두 주연 배우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남자 주인공 지수 역을 맡은 주정팅은 과거 서바이벌 프로그램 무상연습생을 통해 결성되었던 프로젝트 그룹 9%로도 활동하며 높은 인지도와 인기를 쌓았다고 해요. 그의 최근 활동으로는 2023년에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 아시아 슈퍼영의 멘토로 출연한 바 있습니다. 드라마 활동에 있어서는 오늘 보신 작품 이후 고장극 소기가 차기작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자 주인공 송옌치 역을 맡은 로우쿄는 최근 몇 년간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신예 여배우 중 한 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노우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쉴 틈 없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큰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 온지우에서 상관천 역으로 출연하여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2024년에는 고장극 석화지에 출연했습니다. 나아가 2025년에는 오복인문, 방상가서 등 다수의 기대작에서 연달아 주연을 맡아 이제는 어엿한 주연 배우가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작인 입청훈은 무너져가는 선협시장에서 신선한 설정과 연기로 예상보다 훨씬 높은 인기를 기록하며 현재 방영 중에 있습니다. 입청훈에서 노욱효는 후명호와 함께 호흡을 맞췄는데 그림 같은 비주얼의 두 배우가 로맨스를 그려내니 눈이 호강한다는 평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리뷰로 만나보신 드라마 전세계 도제 등리문 분수, 온 세상이 너희가 헤어지길 기다려는 왓챠웨이브 티빙에서 시청이 가능합니다.